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는 지아쌤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원의 행복 2탄이라고 해서 시도교육청 행정직 대비 교육학개론 현장 모의고사 라고 되어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날짜는 5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오시면 모의고사 3회분을 이제 푸시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현장에서 해드릴 건데 20분 모의고사 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하고 다시 20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하는 형태로 총 3회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 이론 점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번호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그냥 이벤트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 2023년 국가직 대비도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유튜브 강의로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 하고 그리고 국가직 시험 대비 총평과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향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2023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제 해설 강의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3회분 할 때 요 3회에 10번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집단 무의식은 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요한 상담 기법이라고 해서 자유연상, 반박, 저항 이런 부분 무의식을 탐구하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니은은 맞는 내용인데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상담 이론은 신념 체계를 강조하고 주요한 상담 기법 중에 하나로 논박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국가직 대비 13번 문제를 보시면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4번 비합리적 신념 논박이 답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 이론이고 인지적 상담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앞에 문제 같이 풀어보셨던 여러분들은 쉽게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또 보시면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3회분에 나왔던 11번 문제인데 다음 내용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개념은 이라고 해서 애플이 교육사회학 이론에 활용한 그람시의 개념이고요.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고 이 문제 정답이 헤게모니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국가직 대비 15번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학자는 이라고 해서 학교가 지배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라고 해서 답이 애플이었던 문제가 또 같이 출제가 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3회 20번 문제 설명해 드리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 되게 강조해 드렸던 이유가 2021년도 9월에 교육법이 교육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어떤 자문기관, 특히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회는 그러니까 자문의 성격을 되게 많이 갖고 있다가 2021년 9월에 개정을 통해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자문하고 2번부터 14번 중에서 7번 7번, 8번은 당연히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지방직 대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직 문제에서 14번에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1번 학교 급식,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4번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답은 이때 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풀어봤었냐면 모의고사 해설 강의 1회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방직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고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최소 1학기 최대 1년에 걸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또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지 않겠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무조건 실시하되 2015년에는 뭐 1년에서 한 학기의 어떤 여지가 있었다면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최대 1년까지 실시할 수 있었던 자유학기제를 1학기로 줄이거든요. 1학기로 줄이고 대신 여기 4번에 보시면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교 급별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학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제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1번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로 축소가 됐다라고 기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더불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안 하고는 학교장의 권한이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겠죠.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저랑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 앞에 그 문제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뭐 모의고사는 항상 뭐 똑같은 문제를 적중하려고 뭐 풀어본다기보다는 내고 풀어본다기보다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이론의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와주면 준비했던 저도 되게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네 그랬던 부분이어서 저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 지방직 대비해서도 열심히 문제 마련해서 해설 강의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부터는 2023 국가직 시험 총평 및 향후 전략 이때의 향후 전략은 저희가 지방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표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국가직 교육학개론 그 해설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던 표인데 가장 큰 특징 2023년도 국가직 교육학개론의 그 출제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문제가 기출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20문제 중에서 제가 붉게 표시된 이 부분이 똑같은 기출문제가 없었던 문제여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문제를 좀 보시면 얘는 2022년도 국가직 시도교육청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분석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붉게 표시가 된 부분이 기출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 고구려 경당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지방직 문제가 있긴 있었으나 너무 옛날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없다고 이제 반영을 했을 때 국가직 같은 경우는 4문제 정도가 기출문제가 없었고요. 시도교육청 문제는 한 문제 빼고는 거의 기출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또 얘기가 되고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기출이 중요하긴 한데 올해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출문제를 풀고 안 풀고 보다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추론 능력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직이고 얘는 제가 이제 그 저희 카페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 해설 강의에도 이제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총평 및 향후 전략을 제가 쓴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 국가직 시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고요. 까다로운 문제가 덜 출제가 됐는데 얘는 2022년부터 이제 비롯되는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1년도까지는 저희가 다른 선택 과목과 같이 교육학개론도 하나의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과의 그 평균 점수를 좀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2년부터는 교육학개론이 필수가 되면서 다른 선택 과목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시험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깊이 있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정말 엄청난 학습 시간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과목들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얼개와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험과 특히 관련해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 또는 많이 나온 문제 어떤 개념을 단순 암기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이론에 대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12문제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개조식보다는 서술식으로 풀어 쓴 교재, 뭐 제 교재처럼 이제 그런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출로 나온 적이 없는 문제를 보더라도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5번 문제로 출제됐던 교육학개론 국가직 문제였는데 교수학습 과정 중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진단평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 같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넷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4개의 보기를 잘 읽어보시고 그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은 뭔가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얻어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학습자가 해당 학습 과제를 학습할 만한 발달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요. 3번 학습자의 선수학습 요소를 확인한다. 4번 해당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학습자에 집중하고 있는 보기라는 걸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학습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고 수업 절차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 보기 중에 1번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추론 능력 가지고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이제 그 21년, 22년 국가직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제가 좀 분석해 드린 건데 우리가 지금 지방직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은 그냥
간단히 좀 보자면 뭐 당연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출문제가 없는 문제였고 올해가 유독 기출문제 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얘가 이제 지방직 문제인데 앞에서 봤던 그 국가직 문제와 다르게 지방직 교육학개론을 보시면 여기 교육행정 부분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재정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행정 부분에 있어서 그 지방직 문제에서는 시도교육청 문제에서는 교육재정, 교육법, 교육자치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평생학습 도시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이런 지역성을 살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방직 그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 그 시도교육청 시험 대비한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국가직보다 시도교육청 시험에서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얘는 원래 가장 이런 특징은 사실은 21년도까지의 주된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국가직 문제보다 시도교육청 시험에서 이론 자체를 물어보고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가 있는 경우에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22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국가직보다 크게 막 지방직이 이론 자체에 매달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직을 먼저 보고 지방직을 나중에 보는 이 특성상에서도 이제 문제의 순서 출제 그 순서에 따라서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어떤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양의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원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밑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관련 법규 및 교육재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이 다가오는 시도교육청 그 시험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막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강의 보러 오시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기본서 활용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전체적인 얼개와 뭐 핵심적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교육행정 목차 안에서 이번 학교 조직론 부분을 제가 좀 따온 건데 제 기본서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조직론 안에서 학교 조직의 성격으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교는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고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이완 결합 체제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셔서 사실 예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그 국가직 그 교육학개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지방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세 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직을 대비하셨을 때는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에
도표에 나와 있는 목차가 로드맵 역할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도 이제 기본서를 이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5월 30일 현장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날 오시면 총 3회분에 걸쳐서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을 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방직 대비, 시도교 요청 대비 시험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전략들을 다 담아서 마지막 이론을 정리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에 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그날 여러분들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장 모의고사 이벤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교육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